오늘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비로소 넘어왔다. 그랬을 때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부추기는 게 굉장히 심해졌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꽈내리는 게 굉장히 심해졌죠. 사실 언론 개혁을 좀 했었어야 된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동산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거품이 끼었고 이 거품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뭐 잘 극복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서민들이 살기 팍팍해졌고 그 이유는 영끌을 유도해서 집값을 올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진짜 살기 힘들어진 거죠. 그런 언론들이 규제를 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지금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산다. 이딴 식으로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가서 수혜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가격으로 사주기 때문에 팔고 나간 사람들이 수혜를 본 것이고 지금 그들은 그 타격을 제대로 입고 있는 상황이죠. 여태까지 얼마나 속을 수 있도록 언론의 태도들이 있었나. 그리고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부동산에 대해서. 자, 정권 말기가 되니까 아주 시리즈로 내놨습니다. 차라리 박대가 더 살만했다. 경제 고통지수 심해졌고 영끌 참았더니 벼락거지. 이거 한 시리즈예요. 오늘의 돈. 그 경제지에서 제이노믹스 뭐 5년 뭐 하면서 시리즈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 한 가지도 좋은 얘기 안 해주죠.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까면서 윤석열 정부에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시장 키워드는 기대감이다. 기대감이라고 그랬죠? 기대감은 뭐예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 뭐라고 했을 것이냐? 아마도 상실감이라고 했겠죠. 집값이 올라가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상실감이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상실감이 아니라 기대감이다. 또 새로운 기사 나왔습니다. 보니까 진짜 문재인 폭등. 자, 사설들이 이렇게 되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설들이. 여기는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당이에요. 정당. 집값 폭등시키고 대출 규제 피해자는 서민 뭐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 폭등이 억제가 된 거예요. 영끌족들이 억제가 된 거고 패닉바잉이 억제가 된 거고 세금 폭탄 안정시키고 막 모든 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훈풍이죠. 이거를 분석한 기사가 있었죠. 두 얼굴의 보도, 폭등 분노, 호재 기대. 그러면서 포장하고 이쪽에서는 정부 탓, 이쪽에서는 포장. 그리고요 조금 더 이제 길게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세금 감면 카드를 경계했다. 그래서요 요 언론에서 그동안의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더니 사실은 보유세 완화는 하면 안 되죠. 요거는요 IMF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언론들에 많이 휘둘린 분석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얘기에 많이 속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거기서도 두 가지는 확실히 강조했죠. 첫 번째는 DSR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세 강화였죠. 사실 보유세 부담은 서민 죽는다 하는데요. 1주택 보유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채 1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아주 고가인 사람들만 타격을 입는데 아주 고가인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 집에 살 정도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내야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년층은 어떻게 해요? 노년층은 엄청나게 깎아줍니다. 감면 혜택 10% 더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죽는다 소리 하고 있었죠. 진짜 죽는 건 다주택자들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태도를 내면서 보유세 완화를 하라고 하더니 정부는 아니었죠. 사실 민주당 쪽에서 완화한다고 했는데 바로 반대하고 나섰죠. 세금 감면. 그래서 막무가내를 올려주고 혼선을 가져다 줄 것. 중요한 것은 정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의 공을 가져가는지. 자, 근데 이것도 정책의 공이 아니고요. 핵심은요. 규제하면 올라가고 완화하면 떨어진다. 이 프레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규제하면 올라가고 완화하면 떨어진다가 아니라 올라가니까 규제하는 거고 떨어지니까 완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13년 4년부터 집값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뒤에 규제하던가요? 규제 안 했죠? 계속 완화했는데도 계속 올라갔죠. 가계부채는 역대급으로 증가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완화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못하게 해서 기득권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왜? 여기니까.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를 가장 떨어뜨리는 1순위 언론이니까.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죠. 1만 가구 분양 묶이고 억대 부담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근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믿고 기다렸는데 자 드디어 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발동동. 그 발동동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고 그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린다. 분양가가 낮아서 공급이 안 되는데 분양가를 높이면 발동동이죠. 그러면서 공급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분상제 폐지. 원가 까라니까요. 건설사들이 힘들어 죽겠대요.
진정으로 건축비를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려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물가 폭등한다고 해서 한 번 올리면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죠.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은 원가를 까야죠. 그래서 대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면은 집값이 지금이 거품이 아니고 정상이구나. 분양가는 더 올라야 하겠구나. 이런 여론이 당연히 형성이 될 텐데 왜 끝까지 원가를 까지 않느냐. 원가를 까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 원가가 까는 게 문제가 생겨요? 치킨도 원가 까는데? 그리고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용적률을 올려준 후 높아진 용적률 200%죠. 300에서 500으로 올리는 거죠. 올리는 만큼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 체납받는다. 역시 공공재건축에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기부 체납 비율을 최저 기준인 50%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을 때 한쪽은 속도, 한쪽은 메리트가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얘기 조금만 하자면 어디 편드는 게 아니라 요즘의 정치는 증오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요, 보면요, 굉장히 뭔가를 이슈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갈라치기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조중동에서 그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에 대해서 막 이런 기사들을 하면서 남자들은 70%가 차별 없다 그러고 여자들은 70%가 차별한다 그러고. 예전에 지역 감정 부추긴 거랑 똑같이 하고 있죠. 이번엔 통한 거고. 윤석열 정부가 그 수혜를 제대로 받았죠. 그러면서 계속 지금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론의 태도는 팩트를 전해야지,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언론이 아니라 선동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한데 이번 정부는 아무래도 1층에 기자실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어쨌든 뭘 완화하든 되지 않습니다. 뭘 완화하든 집값이 올라갈 상황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은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완화책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대출 완화죠.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니면 언론이 죽였든가. 40년 만기 주담대, 그리고 10년 신용대출까지. 요건 이미 나온 거죠. 그리고 50년 주담대 나올까? 이거를 왜 자꾸 더 늘리려고 하냐. 50년 주담대면요, 30세에 사면은 80세에 갚아야 돼요. 20세에 사도 70세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집 사고 50년 주담대를 받으면요, 은퇴하고 5년까지 갚아야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소득 계산 때 최고소득 반영한다. 이거 미친 짓거리들이에요. 저거 하는 이유 뭐예요? 폭탄 돌리기.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감소와 금리 인상은 늘 폭탄으로 다가왔죠. 그 상황에서 버블이 굉장히 껴있는 곳들은 항상 그 폭탄이 제대로 터졌다. 그게 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폭탄을 돌리는 겁니다. 40년 주담대, 10년 신용대출을 내주는 이유가 뭐냐? 5년 신용대출인데 5년 더 늘려줘요. 그러면 2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5년 더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주담대도 한 10년 더 늘려주면은 내 정부 과정이 버티지 않겠냐. 미래소득 반영해주면은 조금 더 사가지고 버티지 않겠냐. 그런데요, 최고소득은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죠. 요즘 언론에서 MZ세대 갈라치기 하면서 MZ세대의 특징, 소득보다는 개인의 여가 시간을 많이 따지고 한 곳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고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던데, 최고소득을 뭘로 계산하죠?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고? 최고소득을 산정해서 반영한다는 것 자체는 미래 손실 대비를 키운다는 소리입니다. DSR을 왜 시행하게 해요? DSR은 IFRS 9의 미래 손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담보 가치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그 사람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빚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빚의 노예라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쌓이더라도 지금 소득 이상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받는 거죠. 마음대로 산정을 했는데 그만큼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은행의 미래 손실 대비에 차질이 생기죠. 그러면은 바젤3는 붕괴가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선 충당금을 더 보충하라고 하는 와중인데 왜 저딴 짓거리를 하냐. 그리고 왜 저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없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회색 코뿔 소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저게 블랙스완처럼 터질 겁니다. 그때 터질 때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폭탄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당장 터지는 걸 늦추기 위해서 폭탄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는 순간 폭탄 커지는 건 막상 집값은 얼마 안 올라가고 지금처럼 침체는 계속되는데 가계 부실만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누군가는 챙겨가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부실로 늘려가면서 터지면 정말 크게 터진다. 그러면요, 연착륙 없습니다. 무조건 경착륙이에요. 그렇게 경착륙 하게 되면 집값 어떻게 돼요? 버블 터진 만큼 반토막 납니다. 뭐가 위험이요? 가계부채 위험. 그래서 가계부채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세계에서 경고하고 있고요. 금융시장 폭탄, 가계부채 터지면 한국경제 재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를 풀어주고 있어요.
가뜩이나 9월에 터질 자영업자,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규모도 가늠이 안 되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미루면 미룰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죠. 근데 사의를 표명했을 때 그냥 새 정부 출범에 맡겨서 난 이전 정부 인사니까 하고서 그냥 몇 개월만 하려고 했겠느냐. 보면 뭐예요? LTV 완화, DSR 미래소득 반영 등 윤석열 정부의 대출 완화 기조와 고 위원장의 행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맞는 사람을 들여다 놓겠죠. 앞으로 국내의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막 늘어난다가 아니라 부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부실 가계부채가 경제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저번에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죠. 지금이라도 붕괴시켜서 2015년대의 가격을 지킬 것인가, 이런 분석이 나왔었죠. 아니면 거품을 더 키워서 그 이상으로 붕괴를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 딱 후자의 상황이죠. 거품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다. 마음처럼 키워지진 않지만. 자, 문 정부는 비난, 윤 정부는 찬양인데, 요거를 지금 뭐 언론의 태도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위험한 건 뭐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비난하고 위험한 것들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들 지금 했던 게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그다음에 보유세, 임대차산법,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비난해 놓고서 이걸 다 풀어주는 것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히 대출 규제. 그것도 LTV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요, DSR은 지금 풀면 안 되는데 DSR을 못 풀죠. 풀 수가 없으니까 지금 꼼수를 쓰고 있다. 이게요, 나중에 엄청난 부실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고, 시작부터 부실폭탄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이 정부 내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국내적으로 그 경제 위기가 더 크게 엄청나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저렇게 풀어준다고 내가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요, 나는 한 80, 90까지 평생 빚 갚으면서 암울하게 살겠다. 지금 그런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